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첫 길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희 가족들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기독교식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렸었죠. 그래서 당연히 첫 추도일인 만큼 목사님을 모셔놓고 추도 예배를 드릴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기일이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유교식으로 제대로 첫 제사상을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사촌 형제간 중에도 목사가 여러 명 있었는데 하여간 목사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남편인지라 목사를 부르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에게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너 엄마 다음 달에 아버지 첫 길인데 제사를 지내자. 제대로 오셔서 대접받고 가시라고 말이야.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아버지가 드시고 가시게 하자. 뭐? 제사를? 어머니나 아가씨가 그러자고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가 말도 안 되냐? 아들은 내가 하겠다는데. 참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왜 나한테 말하니? 네가 알아서 하지 그러니? 그랬더니 푸르르 성질부터 내면서 지랄을 떨더라고요. 뭐야? 우리 아버지 첫 길인데 며느린 주제에 뭐가 어쩌고어째? 그게 할 소리야?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반문했습니다. 그러는 너는 우리 친정아버지 제사에는 한 번이라도 갔었니?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딸이 가는데 왜 꼭 바쁜 사이까지 가야 하냐고. 네가 네 아버지 제사를 치르든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바쁜 몸인데 네가 있는데 나까지 제사 준비를 해야겠니? 그랬더니 천지가 개벽할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는 김씨 집안의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를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되물었어요. 그럼 사위는 장인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었니? 그건 내가 바빠서 참석하지 않은 거 아니냐? 다 알면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니? 왜 하필 우리 친정집에 갈 일만 있으면 바쁜 건데? 차라리 솔직해라.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간 거라고. 염치도 없이 어떻게 바쁜 나한테 자기 아버지 제사 준비하라고 하니? 그러자 복창이 터진다는 듯이 가슴을 쾅쾅 치면서 답답하다는 듯이 그러는데 정말 웃겼어요. 그럼 누가 하니? 우리 엄마는 저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드실 텐데 내 동생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너는 자식이 아니니? 원래 제사 음식은 남자들이 했었어. 핑계도 가지가지다. 저는 끝까지 아버님의 첫 기일에 연차를 빼지 않고 출근할 것이니까 알아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 퇴근에 제사에 참석은 해보겠노라고 했습니다. 첫 기일이라서 아버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시끌벅적하게 늘어지게 상을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했지만 오로지 자기 마음만 우선시하는 남편이 얄미웠어요. 작년에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산소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다 합의한 내용인데 혼자서 유교식으로 제사를 치르네 만회하는 남편의 꼬락서니가 참 어린애 같더라고요. 자기는 선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며느리 몫이라면서 저에게 다 떠맡길 작정인 게 아니냐고요. 친정집에서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효도 여행을 간다고 형부들도 다 와서 함께 가는 자리에도 남편만 쏙 빠졌었죠. 그러던 남편이 감히 나에게 자기 아버지의 제사를 치르게 할 생각이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내 친정과 나를 만만히 보고 우습게 보는 남편을 그냥 두고만 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천하의 몹쓸 연이란 말도 서슴지 않으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두고 보자. 네가 안 하고 배길 수 있나 보자고. 감히 며느리인 주제에 하라면 할 것이지. 참 남편 입에서 나오는 그 며느리인 주제란 말이 거슬리더군요. 며느리는 시집의 종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우일 때뿐이었고 어쩔 수 없는 밥상머리 교육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세뇌가 되어서 머리에 박힌 거겠죠. 요즘 정치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엄연히 사실이 만천하의 증거로서 다 드러난 일도 그놈의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세뇌가 된 젊은 자식들이 그 가짜뉴스에 현혹이 되어서 하는 행태를 보면 시대를 거슬러가며 역주행해가는 그들과 내 남편이 무엇이 다른지 기가 찼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다음 달이 첫 길이니까 집에서 추도 예배를 하는 걸로 하자. 너와 아빠는 제사를 치르자고 하는데 뭐 어차피 목사도 불러야 하고 작은 집 식구들도 많이들 부를 생각이다. 너 아빠 말처럼 제사상도 차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겠다.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요새 들어 회사 일이 바빠서 예배나 겨우 참석할지나 모르겠네요. 너 아빠가 제사상을 차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대벌에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남자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하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너 아빠한테 물으셔야죠. 너 아빠는 친정아버지 제사에는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이에요. 제가 참석을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너 아빠처럼 저에게 뭘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세요? 뭐라고? 제사 음식을 하지 않겠다고? 이런 못된 것을 봤나? 어머니, 저에게 못된 며느리라고 하시기 전에요. 어머니 아드님이나 교육을 단단히 시키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얼마나 자주 다녔죠? 그리고 병원도 자주 모시고 다녔죠? 며느리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너 아빠는 한 번도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한 번을 안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장인 제삿날에도 콧배기도 비친 적이 없었어요. 아드님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 모양이에요? 뭐야? 그래서 지금 네가 제사상을 차리지 않겠다는 것이냐? 네, 염치도 없이 어떻게 저에게 유교식으로 홍동백서 운운하면서 제대로 하잔 말을 하죠? 이런 괘씸한 것. 그래, 내 아들이 네 아버지 제사에도 가지 않았으니까 너도 오지 마라. 그럼 됐냐? 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툭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잣말로 그랬네요.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제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편이 좋겠네요. 그런 후에 시어머니는 삐치셨는지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누이가 어떤지 떠보려고 그런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작은아버지한테랑 작은어머니한테 그날 오빠 집으로 오시라고 했네. 목사님 오시고 예배 드린다고 했어. 그리고 저녁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했어.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시어머니랑 함께 사시다가 돌아가신 시댁에서 헤어지 저희 집에 산다고 말했다니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해뒀으니 저보고 알아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라는 말이었어요. 아가씨, 누가 우리 집에서 제사를 한다고 했어요? 오빠가 그러던가요? 네, 오빠도 그렇고 엄마가 그러자고 했어요. 저는요? 난 그렇게 하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너 아빠랑 어머님이 제사 준비를 하실 생각이었나 보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날은 그냥 퇴근 후에 집에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우리 집에서 굳이 하겠다면 제가 그날은 친정집에 가 있을게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얼차억이 없다는 듯이 저에게 타이르는 듯이 그러더군요. 언니, 잘 하다가 왜 그래요? 엄마가 그러는 건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인 거 몰라요? 첫 길이라서 친척들도 많이 들어올 텐데 그 많은 음식 준비를 누가 해요? 아가씨,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른 사람이 해야죠. 왜 나한테 물어요? 오빠랑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나 바쁘니까 전하지 말아요. 그래도 남편은 지가 며느리인 주제에 별 수 있나 란 아니란 생각으로 사방팔방으로 친척들에게 제사 겸 추도 예배를 저희 집에서 한다고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저 트르란 식으로 거실에서 큰 소리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제 의사를 정확히 표현했으니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길은 다가오고 마음이 조금씩 조급했는지 길 일주일 전에 생선을 잔뜩 사와서 손질을 하고 볕에 말리고 있더라고요. 생선 손질도 한 번도 안 해본 인간이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손질한다고 난리를 쳐도 본체만 챘어요. 그래, 알아서 제사상을 어떻게 잘 차리나 구경이나 좀 하자고 했었죠. 끝까지 남편이 연차를 뺐냐고 물어오길래 그랬어요. 내가 왜 연차를 빼니? 아직도 네 아버지 제사상을 내 손으로 차리게 하는 걸 포기 못했니? 너 참 웃기다. 나 이번에 제주도로 일주일간 연수 간다. 참 잘 되었지 뭐냐? 딱 때 맞춰서 연수라니. 그렇지 않았으면 친정집에 가 있으려고 했는데 말이다. 뭐? 연수라고? 일주일간이나? 왜 하필 이 시기에 연수냐? 난들 알겠니? 넌 왜 하필 우리 친정집에 일 있을 때마다 바빴는데? 난 말하지 마라. 난 제주도에서 잘 쉬고 연수교육 잘 받고 올 테니까 혼자서 제사상 잘 차리고 잘해봐라. 남편은 완전히 난처한 듯이 난색을 표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기일 전날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교육받고 있는 인증샷도 날려주고 신나게 노는 모습도 보냈어요. 남편은 목사님이랑 모든 친척들한테 호기 좋게 집에서 제사도 하고 추도 예배도 한다고 떠들었는데 못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시어머니랑 시누이와 함께 상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집 동서에게서 말을 들어보니까 제사상은 안 차리고 저녁 식사 음식만 준비했다는데 제 남편 일을 잘 못하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엄청 고생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집의 동서와 사촌들이 많이 거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다시는 저희 집에서 제사니 뭐니 하는 그런 소리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음부터는 다시는 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해부터 갑자기 내게 친정아버지 기일에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해가 다른 데서 떴나 싶었네요. 살다 보니 남편 입에서 별 기특한 말을 다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생각이란 걸 하고 산 인간임에 틀림이 없어 보이긴 했어요. 제 발로 제 친정아버지 기일을 챙기다니 말입니다. 그 후로는 쭉 빠지지 않고 친정아버지 기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아버님 기일에 참석한 것은 당연했고요. 그래도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